네, 답답한 노무 이슈에 명쾌한 답변을 가져보는 시간 노무 처방전 맡은 최재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과 이어서 근로시간에서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유연근로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왔습니다. 네, 최근 현장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연근로제도입니다. 그것은 주 52시간 제도 들어와서 활용이 더 빈번해야 되는 환경이 발생됐기 때문인데요. 하루에 소정근로시간, 종업시간이 정해지고 나면 일일의 총근로시간 8시간, 주에 총근로시간 40시간, 주에 연장 가능시간 12시간이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움직이셔야 되는 현장에서는 이 딱딱한 근로시간 관련 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시고 그 해답이 바로 유연근로제도가 되실 수 있겠죠. 유연근로제도는 5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5개에 대해서 각각의 개념을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탄력근로제도입니다. 탄력근로제도는 51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관건은 특정 주에는 근무를 많이 하시고 특정 주에는 근무를 조금 적게 하시는 그 사업장에서 평균을 냈을 때는 40시간의 근로를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유연근로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제도가 바로 탄력근로제도가 되겠습니다. 도입 요건이 각각의 2주 이내, 3개월 이내 혹은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의 탄력근로 요건에 따라서 도입 요건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취업규칙에 있어야 되는 2주 이내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되는 3개월, 3에서 6개월 버전이 준비하셔야 되는 도입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도입 요건을 잘 갖추셔야 법에 있는 적법한 탄력근로 제도를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관건은 현장에서도 많이 질문을 주시지만 평균을 내서 40시간 근무를 하고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특정 주는 많이, 특정 주는 적게, 즉 시즌적으로 업무에 과중이 몰리시는 곳에서 활용을 하시는 제도가 되겠고요. 근무 시간이 이렇게 편중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탄력근로제도가 적합한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버전이 들어와서 다양한 형태가 그려질 수 있으니 평균을 내는 탄력근로제도가 혹시 필요하시다면 각각의 도입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탄력근로제 설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탄력근로제도와 가장 대표되는 선택근로제도가 되겠습니다. 탄력은 그 모든 것을 회사가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선택의 경우 총 근로시간만 회사가 정하고 그 총 근로시간 안에서 그 직원이 어떻게 일할지 재량이 직원에게 있는 제도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를 도입을 한다 그럼 40시간, 한 달을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약 한 170시간 정도의 총 근로시간을 정하고 나면 하루에 본인이 몇 시간 일할지는 직원에게 부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유연 근로시간 제도가 되겠죠. 법에 있는 것처럼 하루에 8시간, 주에 40시간, 9시부터 18시 근로계약에 있는 소정 근로시간보다 딱딱하지 않은 훨씬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할 때 유연근로, 선택근로 제도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완전 선택해서 시작과 종업까지 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형태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 모든 분들이 근로시간이 다 다르면 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에 의무적으로 의무시간대를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11시부터 2시까지는 모두 근무를 하시는 제도로 만들어 두면 그 시간에 협업을 하는 회의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죠. 많이 활용하시는 게 유연근로제도에서 탄력과 선택인데 명확하게 다른 개념이니까 회사에 적합한 환경인 경우에 고민을 하셔서 도입을 하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 유연근로제도, 시차 출퇴근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5가지 총 말씀을 드린 유연근로제도 중에 이 시차 출퇴근 제도만 관련 법에 없습니다. 즉 법에 있는 유연근로제도는 아니고 저희가 상용적으로 쓰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출퇴근 시간을 객관식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일일에 8시간 방법론을 하나를 가지고 회사에서 운영을 하신다면 우리 회사는 시차 출퇴근 제도를 하는데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방법도 있고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그래서 방법이 세 가지니까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시차 출퇴근 제도를 활용하십시오 라는 제도를 설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뜻 보면 이 시차 출퇴근 제도는 금방 보신 선택근로 제도와 유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유사하게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개념은 다른 것이죠. 선택근로 제도는 예를 들어 총근로 주에 40시간 하기로 했다면 일주 40시간 안에서 직원이 다양하게 유연하게 활용을 하시는 것이라 하루에 몇 시간 근로하는지는 연장근로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주에 40을 초과해야 연장근로가 되겠죠. 하지만 시차 출퇴근 제도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 객관식을 늘려준 것뿐이기 때문에 제가 8시에 출근을 해서 5시에 퇴근하는 버전의 시차 출퇴근제를 적용을 했다면 5시를 넘어서서 6시, 7시 저녁에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바로 가산수당이 활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선택근로와 시차 출퇴근 제도는 다르다. 세 번째 유연근로 제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유연근로 제도 중에 네 번째 제도는 간주근로 시간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하시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게 된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이 많죠.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하셔야 되고요.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함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도 하고 취업규칙에 명시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한 도입 요건을 모두 다 갖추신다면 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할 수도 있고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정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또 넘어서서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신다면 그 시간으로 간주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현장에서는 혼선이 있으실 수도 있고 오해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간주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을 하신다면 명확하게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시라고 저는 권장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유연근로시간 제도 중에 다섯 번째 마지막 제도는 재량근로시간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 업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그 업무에 한정해서요. 수행 방법을 근로자에게 재량으로 위임하는 그러한 근로시간 제도가 되겠습니다. 도입 요건이 명확하죠. 이 관련 법에 해당되는 업무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해당되는 대상 업무여야 하고요. 그 대상 업무에 재량을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즉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직원에게 부여를 해주시지 않고 업무의 양, 업무의 시간들을 지시하신다면 사실 재량근로시간 제도가 도입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게 되겠죠. 근로자에게 재량성을 보장을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 도입 요건으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지킨다면 그 해당 업무들에 한해서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위임이 되어 있어서 법에 있는 딱딱한 근로시간이 아닌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5가지 유연근로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탄력, 선택, 간주, 재량 이 4가지 유연근로 제도는 관련 법에 도입 요건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즉, 그 도입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적법한 유연근로 제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각각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듯이 도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처한 환경에 따라서 적합한 유연근로 제도를 잘 설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력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와 비수기의 업무량이 명확하게 달라지는 경우 도입을 하시는 게 정확하겠고요. 간주근로 제도 같은 경우에도 사업장 밖에서 일하셔서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하시는 거겠죠. 특히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로를 하신다. 사업장 밖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고 근로시간을 재택하는 경우에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 경우 간주근로제도를 활용하시는 여건이 되시는 거겠죠. 그래서 각각 회사가 처해 있는 현재 환경에 따라서 유연근로제도를 잘 설정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게 바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행정해석과 판례를 살펴보는 간단 처방전 시간입니다. 오늘의 간단 처방전은 최근에 나온 행정해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유급휴일, 즉 관공서 공휴일이 들어오면서 이 휴일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행정해석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이제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즉 유급휴일이란 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 처리가 되어야 되는 날이 되겠죠. 이 유급휴일이 무급휴일과 혹은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현장에 질문이 많으십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급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시지 않더라도 월급이 그대로 지급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일을 하신다면 휴일 수당이 지급이 되면 되겠죠. 현장에서 질문이 또 많으신 건 그러면 월급제 근로자가 아니고 시급제, 1급제인 경우에 마치 토요일처럼 휴무일, 즉 월, 수, 금 일하기로 한 1급제가 화, 목, 관공서 공휴일이 겹친다면 원래 일을 하지 않기로 한 휴무일과 공휴일, 유급휴일이 겹친다. 어떻게 시급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 많이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휴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별도의 유급 처리를 해주시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즉 일을 하시게 된다면 휴일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 1급제, 시급제 근로자의 휴무일과 유급휴일이 겹친다면 휴식을 보장해 주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수당까지는 지급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유급 처리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행정 해석이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들어오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관련 행정 해석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간단 처방전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과 이어서 근로시간에서 많이 질문 주시는 유연근로제도에 대해서 개념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휴, 이번 시간에 유연근로제도 개념 정리를 꼭 하셔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명쾌한 노무 처방전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